뉴스 속의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, 그리고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.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오늘 또 대단히 관심이 가는 이슈를 가지고 오셨어요. 수능 끝나고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뭔지 기억나세요? 미용실에서 할인받아서 호일펌 하고 싶었었습니다. 아, 머리를 하고 예, 싶으셨군요. 자, 수능 끝나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많은 나이일 겁니다. 힘들었던 시간도 끝나고 이제 뭔가 좀 해볼까 하는데 돈이 없네. 아르바이트 해야죠. 알바해야죠. 돈 벌어야죠. 용돈도 벌고, 물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경험도 좀 할 수 있잖아요. 세상이 이렇게 냉혹하고 별로구나 라는 걸 미리 알 수 있는 이런 아르바이트. 하지만 무턱대고 그냥 저 이거 돈 벌니까 할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. 주의해야 하는 것도 많습니다. 현장에 이렇게 녹록지가 않아요, 세상이. 자, 일하기 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따져봐야 할 게 무엇이 있는지 이 아저씨, 자, 제가 오늘 이슈픽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수능 끝나고 저도 기억해보니까 바로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것 같고, 수능 끝나고 하고 싶은 게 아르바이트다라는 게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 있다고요. 수능이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여행이나 운전면허 취득일 것 같은데 그걸 제치고 아르바이트가 뽑혔습니다. 세상이 이렇게 어렵다. 그 뒤가 여행, 그 뒤 3위가 운동 등 이 외모 가꾸기였고요. 4위가 운전면허를 따는 거였습니다. 4.8%의 수험생은 뭘 하고 싶었느냐? 뭐예요? Nothing.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다. 정말 나 그냥 가만히 있고 싶다 라고 답을 하며 온전한 휴식에 대한 갈증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. 예. 수능 준비 지쳐서 쉬고 싶을 만도 한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 하는 게 1위라고 했잖아요. 네. 이유가 뭡니까? 돈을 벌어보고 싶다라고 답을 한 수험생이 72% 정도로 가장 많았고요. 그 다음이 사회 경험을 좀 쌓아보고 싶다라고 답을 한 응답자들이었습니다.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매년 11월 수능 이후에 19세에서 21세의 이력서가 70% 이상 증가를 하기도 한답니다. 수능을 치렀던 경험 있는 선배들 역시 수능이 끝난 이후에 아르바이트나 여행을 해볼 것을 가장 많이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. 예. 근데 돈 때문이신 분들,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좀 돈을 벌고 싶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수능 끝났다고 해서 다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나이 제한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. 있죠. 저 고3 분들이 지금 11월 둘째 주 수요일, 목요일 이럴 때 수능을 보잖아요. 셋째 주로 넘어가는 경우도 경우에 따라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11월까지면 내 생일이 1월부터 10월까지다. 생일 지났잖아요. 그러면 만 18세. 근데 만약에 내 생일이 저같이 12월이다. 생일 안 지났잖아요. 그러면 만 17세입니다. 내가 만 18세다라면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별도 서류 같은 거 필요 없는데요. 내가 만약에 만 17세다. 생일이 12월생이다 혹은 1월생이다, 2월생이다, 빠른 1월, 빠른 2월. 그러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준비를 해야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뿐만 아니라 지금 서류 얘기도 해주셨는데 서류를 발급하는 것과 상관없이 또 그 한두 살 차이로 할 수 없는 일도 좀 있다고요? 수능 끝나고 내가 만 18세 이상이니까 어른이 된 것 같다? 천만의 말씀입니다. 법적으로 청소년입니다. 그분들은 청소년이니까 근로기준법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서 이른바 이 청소년 유해업소에서는 일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. 자, PC방 가고 노래방 가고 만화방 가고 이런 거 많이 가죠. 청소년 출입은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청소년이 일을 할 수 있을까? No. 고용은 할 수 없는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입니다. 호프집 주류 판매하는 사업장 두말하면 잔소리죠. 일 못합니다. 그렇군요. 저는 수능 끝나고 편의점에서 일했거든요. 편의점은 다 가능한 겁니까? 자, 이곳 근무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미성년자에 내가 해당한다. 무작정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하루에 7시간 이내로만 근무를 해야 하고요. 법적으로 내가 야간 근무를 희망한다. 그러면 제한적으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어디서 어떤 일을 해야겠다라는 게 결정이 되셨다면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있다고요. 선배로서 좀 전해주시죠. 웬만하면 일단 주변 분들하고 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럼에도 내가 그냥 한번 해보겠다 이러면 근로계약서. 계약서 써야죠. 계약입니다. 이제 사회 나온 여러분들 계약서 꼭 챙기셔야 됩니다. 계약서, 근로계약서. 이 근로계약서에는 기간, 계약 기간, 어디서 근무하는지 근무 장소, 그리고 시간, 근로 시간,
임금을 어떻게 지급한다? 연차, 유급, 휴가 등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. have to. 그리고 작성하는 것만큼이나 교부도 중요합니다. 두 부를 작성을 해야 돼요. 만약에 내가 한 부를 써가지고 그걸 사장님한테 준다? 그럼 그 계약서 없어져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. 한 부씩 나누어 가지셔야 됩니다. 예. 임금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에 정확하게 써야 되잖아요. 돈을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요? 맞습니다. 아르바이트 처음 해보시는 분이다 이러면 최저시급에 대해서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.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을 젖은 근로계약서는 찢어 버리셔도 됩니다. 왜냐하면 그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이죠. 참고로 올해 최저임금은 9,160원입니다. 시급이죠. 내년 1월부터는 이것도 올라서 9,620원이 됩니다. 시급입니다. 예. 만약에 사장님이 계약서에 적힌 시급을 근거로 야, 너 계약했잖아 나랑 최저시급 야 이거 좀 안 돼도 너 계약했잖아 라고 하면 아,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저는 노동청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노동청으로 예. 그대로 가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요. 반대로 나는 너 한 15,000원 줄게. 높은 시급을 주겠다. 그러면서 통장 비밀번호 줘봐봐. 내가 한 2만 원 줄게. 이러면 네 사장님 저는 경찰서로 가겠습니다 하고 의심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고수익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예. 결과적으로 계약서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예. 또 제가 처음 아르바이트 했을 때 주휴수당, 뭐 휴식 시간 이런 것들 되게 궁금했던 것 같은데.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 상관없이 주 15시간, 15시간 이상 노동이면 모두 적용이 됩니다. 이외의 휴식 시간은 사용자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어야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고요. 많은 아르바이트 커뮤니티에 공통으로 올라와 있는 질문이 있는데 바로 고용주가 교육기간 급여를 주지 않거나 수습기간이랍시고 시급 안 준다? 이건요. 1년 이하의 짧은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 별도의 수습기간은 없다. 어허. 내가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수습기간이 있다. 내가 만약 3개월 수습기간 줬다. 근데 얘를 3개월 일하고 자르면 어떡할 거예요? 안 되잖아요. 명심하십시오. 예. 그런데 이런 부분 잘 사실 모르잖아요. 네. 청소년들 실제로 이런 근로계약서 같은 거 썼다고 합니까? 10명 중에 7명 정도가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못했거나 작성을 했더라도 나쁜 어른들 때문에 반쪽짜리 계약을 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 문제는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프랜차이즈의 노무관리가 취약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점입니다. 커피나 패스트푸드점, 미용 이런 분야도 마찬가지고요.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, 맥도날드와 롯데리아 등 76개 사업장에서 264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하니까 이름값 있는 프랜차이즈라고 무조건 덜썩 가서 믿지 마세요. 예. 세상에 그렇게 쉽게 믿을 만한 곳이 못 됩니다. 예. 근로 위반 어떤 위반이 가장 많았는지도 궁금합니다. 돈 벌러 갔는데 돈 안 주는 거예요. 아, 임금 체불 따져보면요. 근로감독 결과 10곳 가운데 6곳은 근로자 328명의 임금 1억 500여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. 네. 구체적으로 볼까요? 연장근로, 야간근로, 휴일근로 수당 잘 안 주는 거 많고요. 연차, 유급, 휴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주는 수당 그리고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을 주지 않은 곳도 상당히 많았습니다. 앞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최저임금 위반, 근로계약서 미작성,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적인 이런 노동질서 위반도 마찬가지고요. 무엇보다 서비스업의 특성상 고객의 갑질에 노출된 경우도 아이고. 많았습니다. 당장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은 시정 조치가 되겠지만 관건은 그 후속 조치가 얼마나 유지될까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. 네, 뭐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잘 유지 안 될 겁니다. 아마 청년이 많이 근무하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기초적인 노동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? 너무 심각하죠. 너무 심각해요.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취약 분야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 지도를 계속하겠다고 했지만 딱히 뭐 이 처벌이 강화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. 예. 이 아르바이트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과정입니다. 아르바이트생들 오늘 말한 그 권리들을 챙겨보고 무엇보다 업체들 시급이 비싸다라고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고용하고 있는 이 친구의 첫 번째 사회생활이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그 고용 형태라는 것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화요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